저는 시간 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사 EFT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를 계속 무조건 음미합니다. 그러면서 막 두드리는데 그게 참 편안하게 해줍니다. 감사 EFT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감사 그 자체가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보상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제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이제 요동을 치면은 그냥 편안하게 감사 EFT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 뭐 5분, 10분, 20분 하고 있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고, 이럴 때도 이제 감사 EFT 많이 합니다. 잠이 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계속 되뇌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과 감정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하여튼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확실하고 제일 효과가 있고. 근데 감사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또 엄청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말보다 체험과 실천을 중시한다. 저희 책 술술 풀린 내 인생 27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보다 체험과 실천을 중시한다. 그럼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라의 임금인 환공이 정자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침 정자 아래에서는 편이라는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일하다 말고 환공에게 여쭈었다. 전하, 감히 묻겠나이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라. 그 성인은 살아계십니까? 벌써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지금 읽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긴 찌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황공이 격노하여 말했다. 임금인 내가 책을 읽는데 어찌 감히 한낱 바치가 주제넘게 참견을 하는가? 만일 내 행동의 합당한 이유를 댄다면 모르되 아니라면 당장 목을 쳐버리겠다. 이에 미천한 신분의 편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신은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 바퀴를 만들 때 너무 깎으면 헐렁해서 빠져버리고 덜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잘 맞게 적절히 깎아내는 것은 저희 손과 마음에 잡히는 온 느낌을 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자식에게도 다 전할 수가 없어 70의 나이가 된 지금에도 제가 몸소 바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보시는 책이 성인의 책이라고는 하나 어쨌든 핵심이 빠진 찌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야기. 통발로 물고기를 잡는다.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버린다. 덫으로 토끼를 잡는다. 토끼를 잡고 나면 덫은 버린다. 말은 뜻을 전달한다. 뜻이 전달되면 말은 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뜻은 버리고 말을 잡는다. 말을 잊은 사람이 있다면 그와 더불어 진심으로 말해보고 싶다. 이 두 이야기 다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통발 이야기는 이제 원문으로 득의 망전이란 뜻이 있네. 득어망전이란 말이 있고 득의 망상이란 유명한 말인데 이거는 이제 득어망전, 얻을 득 물고기 잊을 망 통발 전자인데 득어망전.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은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통발은 물고기 잡기 위한 수단이고 득의 망상, 뜻을 깨달았으면 상은 버려라. 망상. 득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왕필이라고 중국 철학사에 있어서 노자 철학과 주역의 가장 대표적인 해설서를 쓴 사람인데 진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2세기, 3세기 정도 됐죠. 그 왕필이 한 멋진 말입니다.
득어망전, 득의망상. 득의망상을 왜 했냐면은 사람들이 주역 해석하는데 너무 이제 뭐 괴만 집착해가지고 괴 형식이 있거든요. 뭐 상수역학이니 뭐 하는 해가지고 뭐 수는 어떻게 되고 뭐 수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주역 공부 하다 보니까 되게 머리 아프던데 그런 거에만 매달리고 정작 괴 핵심적인 의미를 놓치는 경우 많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말을 잡지 말고 뜻과 체험을 잡아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책 보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뜻을 직접 깨닫고 경험하고 실천해 볼 때 이게 이제 진정한 인생입니다. 머리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장자 본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한 2, 3년은 장자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읽으면은 마치 뭐 내가 장자인 것처럼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뭐 그랬는데 한 2, 3년 뭐 동안 그렇게 뭐 계속 읽고 베껴 쓰고 느끼고 음미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장자를 다시 보는데 아무리 많이 봐도 느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때는 황당했습니다. 황당할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자를 읽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 행복감이 팍 사라진 것은 뭐 비유하자면은 마약쟁이가 마약에 중독돼가 열심히 마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마약이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는 느낌. 그럼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약쟁이가 마약이 효과를 못 느낄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비유하자면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또 뭐 알코올 중독자가 더 이상 알코올의 효과를 내지 못할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예, 저한테는 뭐 장자가 거의 마약이나 뭐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더 이상 나한테 어떤 느낌 주지 못할 때 저는 그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장자를 그래도 안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느낌이 안 느껴지지만 장자를 읽고 이제 베껴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장자라는 사람은 장자라는 책이 필요가 없다. 장자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장자만 읽으면 무엇하나. 내가 장자가 되자.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때 직관이 떠오른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 남의 일기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감정이입이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죠. 마치 뭐 공주나 뭐 왕자가 나온 영화 보면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행복하지만 어느 순간은 더 이상 그게 느낌이 안 오죠. 왜냐하면 현실과의 괴리만 느껴지고 내가 왕자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더 이상 남의 삶을 내 삶으로 이제 감정이입해서 느끼는 건 더 이상 어느 순간 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팍 느낀 게 장자처럼 살아야지 장자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장자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장자에 나오는 생각들을 제 몸으로 한번 실천해 봤습니다. 이 책은 뭐 그러니까 수수풀이 내 인생 쓰게 된 것은 결국 제가 20년 동안 장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본 그런 경험의 산물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장자에 대해서 책을 못 썼겠죠. 제 장자에 대해서 유명한 뭐 학자들 책 많이 봤었는데 제 나름 장자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책을 느끼면서 제가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이 완벽했다면 제가 이 책을 안 썼겠죠. 한계는 뭐냐? 남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단순히 철학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장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장자의 철학을 말로 생각으로 풀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철학의 궁극은 허무다. 왜냐? 실천이 안 따라가니까.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철학 공부도 엄청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좋았습니다. 의식이 열리고 고양되고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고,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하는 만큼 내 실천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허무해졌습니다. 장자를 읽으면 읽을수록 실천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왜 장자같이 못되지? 장자는 전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진이 실물을 대신할 수 없듯이 언어가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니 사랑이니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깨달음과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언어도 결국은 다 죽은 찌꺼기입니다. 오직 체험과 이 살아있는 우주만이 생생한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제 책이 세 권이 정신세계사에서 나와서 이제 정신세계사 관련해서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정신세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죠. 특히 정신세계사 책 읽는 분들 중에.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정신세계는요, 말이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갑돌이가 어디 가서 뭐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고 왔어요. 그래서 그 스테이크 갑돌이가 얼돌이하고 병돌이한테, 야, 그 스테이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 얼마나 예쁜지 알아? 그리고 맛이 어떤 줄 알아? 그걸 1시간 내내 얘기를 했다. 예. 그럼 듣고 있는 얼돌이와 병돌이는 어떻겠습니까? 맛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무리 맛있게 먹은 얘기를 말로 들어봤자, 예. 짜증만 나죠. 질리고. 깨달음, 정신세계 똑같습니다. 정신세계도요, 이게 뭐 말로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체험하면 됩니다. 남이 먹은 스테이크 맛이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하루 종일 들어도 내가 가서 한 입 먹어본 것만 하겠습니까? 뭐 깨달음, 뭐 해탈, 뭐 좋습니다. 뭐라고 하든, 뭐 장자의 망아 다 좋은데,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하고 듣고 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실천하고 체험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계속 이야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허무해지고 괴로워집니다.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는 그런 폐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정신세계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읽고 이제 계속 얘기하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정신세계에 관해서 필요한 건 책 한 권 읽으셔도 됩니다. 장자 한 권 읽고 그냥 꾸준히 해봐도 됩니다. 뭐 성경책 한 권 읽고 꾸준히 해도 됩니다. 예.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한번 해도 됩니다. 법구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사는데 뭐 진리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실천이 모자랄 뿐이지. 그리고 한번 그 구절 하나하나를 한번 실천해 보면은 거기서 오는 그 느낌, 그게 참 마약입니다. 강렬합니다. 짜릿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정신세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미 읽은 책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설가 황석영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때 뭐 좋아했었던 소설가인데, 그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라고 자기한테 많이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황석영 씨가 하는 얘기가, 황석영 선생이, 글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거죠. 열심히 살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글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깨달음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깨달아지고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고민하다 보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고, 글 쓰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글은 따라 나오는 거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는 생각했죠.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은 바로 저거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체험하고 경험하라. 좋아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거기에 미쳐 살다 보면 저절로 좋은 소설가 되고 좋은 구도자 되고 좋은 사학가 된다 이거죠. 목적을 갖고서 억지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미쳐서 좋아서 하다 보면 저절로 소설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구도자가 되고 깨달게 된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각난 게 제 실천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인가 27, 7살 때인가 간디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진리의 실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Experiment with Truth인가 뭐 원제가 그런데 진리의 실험.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구절 뭐 한마디 한 문장을 축약하면 이겁니다. 진리를 믿고 실천하랍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나도 이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진리라고 생각되면 내 개인적 이익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진리를 실현하면 결국 진리에 의해서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심 없이 진리에 몸을 맡겨라. 그러면 진리에 의해서 항상 승리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고 싶어졌죠. 근데 그럴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뭐였느냐?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저희 학년이 한 작년부터인가 1년 전부터인가 컨닝을 조금씩 하더니 이게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컨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는 복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후배죠. 같이 공부한 후배들이었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컨닝하는 것을 방조하게 되면 컨닝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면 컨닝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게 되고 그러면 규칙을 지킨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이런 것을 두고 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내가 있는 데서부터 실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실천해야 될 진리는 학우들이 컨닝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나의 진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른 아무도 동조를 안 하더라고요. 한 80몇 명, 한 90명 정도 됐는데, 그때 제 동기들이,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아무도 동조를 안 한다면 진리에 몸을 맡기라고 했으니까 좋다. 나는 진리에 몸을 맡기겠다. 이래가지고 데자보를 썼죠. 데자보를 써가지고 왜 컨닝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학우들을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이런 것들 쭉 적어가지고 공부하는 한의대생들은 이제 한 반이 교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다 듣기 때문에 고등학생 비슷해요. 왜냐하면 전공 과목이 다 같기 때문에 본과가 되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년 반 아이들이 있는 교실 뒤에다가 크게 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경고도 같이 넣었죠. 이게 다음 시험 때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교수들 찾아가든지 학내 문제를 확대를 시키겠다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제는 이제 컨닝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장이 또 주도해가지고 그걸 논의해서 이제 컨닝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맡겨서 되긴 됐죠. 근데 그 과정이 한두 달 동안 그것 신경 쓰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해야 되고 설득하고 이러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서는 그리고 일단 제 학점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장학금을 제가 입학장학생이었는데 장학금을 못 받을 뻔하기도 했는데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제가 큰 피해를 피해를 좀 보긴 봤죠. 보게 되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평가를 해봤죠. 진리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왜냐면 80명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진리 지킨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다. 간디가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불의를 저지른 상황에서 나 혼자서 원칙을 지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또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다시 한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답을 찾게 됐는데, 그걸 어디서 찾았느냐?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면서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원칙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승진도 되지 않았고, 백의종군도 2번이나 당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임진왜란에서 왜적을 몰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원칙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은 엄청난 힘이 된다. 간디가 또 대표적인 예죠. 그게 일시적으로 손해가 였지만 결국 인도 국민 전체를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원칙은 일시적인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진리와 원칙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득이 된다. 이런 것을 다시 깨닫게 됐죠. 하여튼 이게 제 나름대로 진리의 실험이었습니다. 진리의 실험은 곧 진리의 실천이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네 이러고 끝났더라면 저는 간디에게서 아무런 것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한번 실천해 보고서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리는데 10몇 년이 걸렸죠.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진리는 반드시 실천하는 게 나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답까지 얻었죠. 그게 실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해보겠습니다. 손날 좀 두드리면서, 나는 이 모든 경험이 벅차고 두렵고 버겁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이 경험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경험에 저항하든 받아들이든 이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니까요. 지금은 싫게 느껴지는 이 경험이 내 삶의 전체에서 어떤 미끄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인생이란 큰 그림 속에서 좋은 것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모든 것은 변화하므로 이것 역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있는 그대로 이 모든 경험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머리에서부터 경험하라.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다. 눈썹.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경험이다. 눈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무난하게, 즉 아무 경험 없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눈밑. 과연 무난한 성공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일까? 코밑. 골짜기 없는 산이 산이 아니듯 경험 없는 성공이 성공일까? 턱. 정상 정복이 등반의 목적이라며 헬기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등반가가 없듯. 쇄골. 성공이 삶의 목적이라고 경험이 없이 과정이 없이 성공에 이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옆구리. 그러니 이제 이렇게 외쳐라. 머리. 충분히 경험하라. 눈썹 안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얻게 되는 성공이라는 의외의 열매를 충분히 음미하라. 눈가. 하지만 등반가가 정상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듯 눈밑.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성공도 내려놓고 다시 떠나라. 코밑. 오를 정상도 많고 맛볼 성공도 너무 많으니 턱. 누군가 당신의 성공을 탐낸다면 던져주고 가라.
쇄골 그저 충분히 경험하고 떠나라. 옆구리 하나의 정상에 머무르지 않을 때 수많은 정상을 오를 수 있고, 머리 하나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을 때 수많은 성공을 맛보리라. 눈썹 그러니 그저 떠나고 또 경험하라. 눈가 경험이라는 사막에 성공이라는 오아시스는 여기저기 충분히 있다. 눈밑 그러니 인생을 믿고 떠나라. 코밑 붙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턱 네가 가르치는 것의 대변인이 아니라 모델이 되어라. 쇄골 애들에게 잘 살라고 가르치지 말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옆구리 맘 편하게 먹으라고 가르치지 말고 머리 맘 편한 사람이 되어라. 눈썹 행복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말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눈가 용서를 가르치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눈밑 좋은 말 하는 부모와 정치인과 선생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코밑 그러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쇄골 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것도 아직 되지 않으리. 옆구리 아직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머리 언제까지 말로만 가족과 친구와 세상을 바꾸려 하는가? 눈썹 그것을 말하지 말고 그것이 되어라. 눈가 이 세상의 비판자가 아니라 네가 보고 싶은 세상의 창조자가 되어라. 눈밑 세상에 대한 비판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까지. 코밑 세상은 여전히 이 모습일지니 네가 그것이 되어라. 턱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비판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일 뿐이다. 쇄골 나의 비판이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도 바꾸지 못했음을 이미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는가? 옆구리 그러니 네가 원하는 세상을 지금 바로 여기서 만들기 시작하라. 머리 EFT로 비판하는 마음과 눈썹 말로 떼우고 싶은 마음을 지우고, 눈썹 확언으로 네가 그것이 되고 눈밑 그것을 만들 때 코밑 이 세상은 천국이 되리라. 턱 네가 그것이 되어라. 쇄골 네가 바로 그것이다. 옆구리 네가 그것이 되어라. 네가 바로 그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